주중 내내 오르락내리락 어제 종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국내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로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187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내 마녀가 심술을 부린다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만기일 영향은 미미했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오르는 등 유럽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횡보를 봐도 그렇고 국내 증시 분위기 뚜렷이 호전이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고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까요? 오늘 센투자 플러스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는데요. 먼저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는 루트입니다.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가해 주시면 실시간 문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센투자 플러스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 연결해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OCI입니다. 증설 계획 발표와 독일 보조금 축소 지연의 두 가지 호재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OCI는 공정개선 투자를 통해 연간 10,000톤의 폴리실리콘 증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완공 예정이었던 사공장의 투자를 보류하면서 내년 이후에 성장성에 의심이 커졌었지만 이번 투자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시켜준과 동시에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폴리실리콘 10,000톤의 증설에 1억 달러가 투자되면 킬로그램당 투자 비용은 10달러에 불과합니다. 2013년 7월에 증설이 완료되면 생산 능력은 연간 52,000톤으로 늘어나며 제조 원가는 킬로그램당 2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2달러의 원가가 개선되면 1,1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로 급성장한 OCI지만 근본적으로는 화학기업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폴리실리콘의 생산은 CVD 리액터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료인 TCS 가스는 실리콘과 염산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며 저비용으로 생산 능력 확대가 가능한 것도 화학 공정의 개선 덕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OCI의 폴리실리콘 사업 실적은 판매 가격 하락이 지속되어 기존 추정치인 영업이익 250억 원에 못 미친 41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폴리우레탄 시황호조로 TDI의 가격과 판매가 개선되고 있고 캐시카우인 소다회 등 화학 제품의 실적은 견조하게 유지되어 폴리실리콘 사업의 부진을 만회할 것으로 보이며 2분기 OCI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 감소한 987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독일의 태양광 보조금 축소안은 고용 문제와 지역 경제를 우려한 의회의 반대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으며 6월 13일 열린 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결정은 28일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보조금 축소 계획의 완전 철회까지 논의되고 있어 최종안은 기존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독일의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는 지나쳤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안이 발표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OCI의 목표 주가 28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코나아이라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미디어 시대의 핵심 솔루션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스마트카드 전문 개발업체인 코나아이는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카드의 핵심 기술인 자바 오픈 플랫폼 기반의 IC 칩 OS인 COS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개의 카드 제조 자회사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함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나아이는 자체 COS를 탑재하여 국내외적으로 123개의 제품군을 인증받아 코나라는 독자 브랜드로 금융카드와 통신카드, 하이패스카드 및 전자여권과 전자주민증 등의 다양한 스마트카드 제품을 전 세계 60여 개국, 210개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코나아이의 영업 환경은 우호적인 상황인데 이는 중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융카드, 마그네틱 카드의 칩 카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통신 분야에서도 스마트폰 혁명과 함께 3G에 이어 NFC, 근거리 무선 통신과 4G LTE 서비스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머징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자주민증을 포함한 공공 분야로의 사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실적이 레벨업된 코나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9년에는 0.8%, 2011년에는 1.8%에서 2013년에는 2.3%, 2015년에는 2.5%까지 상승하며 2013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연평균 20%와 16%가 증가하는 성장이 전망됩니다. 자체 기술력 및 브랜드와 다양한 거래처를 바탕으로 전 세계 스마트 카드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코나이에 대해 목표 주가 24,3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LS입니다. 다시 불어오는 사막발 훈풍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LS 주가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에 크게 연동되는데 이는 2008년부터 LS전선과 LS산전의 합계 영업이익과 LS 주가와의 연계 흐름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하반기에는 LS전선과 LS산전 실적이 동시에 부진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LS전선의 실적이 1분기에 이미 턴어라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의미있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 LS산전의 실적도 턴어라운드해야 LS전선과의 합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LS산전도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2분기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합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핵심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LS 주가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의 경우 전력선 부분은 중동의 전력 투자 확대와 통신선 부분은 통신사의 LTE 투자 확대에 힘입어 다시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한국전력이 전력 시스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LS산전이 전기요금 인상의 수혜주가 될 것이며 LS니코동 또한 회계 처리 방식의 변화로 2012년부터 실적 변동성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LS엠트로는 2012년 중국 트랙터 시장 본격 진출에 이어 2013년에는 브라질 시장에도 진출해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므로 LS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LS가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1분기에는 LS전선의 실적 회복으로 1,44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에는 LS전선이 전선 성수기를 맞아 양호한 실적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LS산전의 실적도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1,97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지배지분 순이익이 3,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LS의 목표 주가 13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OCI, 코나이, LS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효열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들고 계시는 종목을 상담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매수가 괜찮을지 이런 질문도 하셔도 되니까요. 그냥 많이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내주셔야 선착순으로 봐드린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네, 서대문인데요. 서대문이요? 여기 저희 회사에서 좀 가깝네요. 네, 서울경제TV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잘 모르는데. 잘 모르세요? 보통 증권방송국들이요. 경제방송국들이 여의도에 좀 많이 몰려 있잖아요. 예. 서울경제TV는 상암동에 있거든요. 서부역기에는 그것도 경제신문은 봤는데요. 예. 방송은 잘 못 봤어요. 예, 서울경제신문은 충무로 쪽에 있고요. 예. 서울경제TV는 상암동에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알아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이쪽에 와보세요. 미디어 단지들도 많고 맛집들도 꽤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KP 케미칼이요. KP 케미칼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18,000원 조금 더 줬거든요. 아, 그러세요?
18,000원 정도에 한 20% 정도가.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고요. 네. 예, 뭐 추가 매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20% 물량을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에부터요. 그러세요. 18,000원에 사셨으면 그래도 들고 계신 지가 좀 됐을 것 같은데 언제 매수를 하신 겁니까? 2월 한 20일경쯤 되나요? 예, 2월 20일 경에 수익을 보고 나오실 타이밍이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아, 계속 주가가 좀 빠졌군요. 예. 예, 많이 속상하시죠? 조금 내리다 보니까 조금 낮을까, 조금 한꺼번에 뭐 폭 빠진 것도 아니고 계속 예.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뭐 한 번에 급락을 해버렸다면 그때 상담 요청을 하셨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 뭐 계단식으로 조금씩 빠져가지고 그쵸? 네. 예, 물량을 정리하기도 참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KP케미칼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연내까지라도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런지, 그리고 또 화학주가 조금 회복이 언제쯤 될런지, 이거 말고도 또 화학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거 다른 가지고 것도? 계세요? 예? 어떤 화학주 또 들고 계세요? 이수화학하고 SK케미칼 가지고 있거든요. SK케미칼과 이수화학도 들고 계세요? 예. 근데, 예. 근데 지금 화학주가 다 이렇게 다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아니면은 연내라도 회복 안 될 것 같으면은 다른 대안주를 하나 선정해 주시면은 참고로 삼을까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오늘 문의하신 KP케미칼 외에도 화학 관련주를 2개 더 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화학주가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 했고요. 또 연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회복만 된다면 좀 더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 또 지금 자리가 좋지 않다면 대안주로 그럼 어떤 종목이 좋겠냐 이게 궁금하시다는 거죠? 예. 예. 시청자님의 궁금증은요,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예. 잘 들어보시고요. 예. 예,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십시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끊을까요? 예, 전화 끊고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로 전문위원님. 예. 예. 예,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고생 상당히 심하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저도 참 좀 안타깝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저도 아픕니다. 일단은 KP케미칼 먼저 알아보시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합성섬유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이 시향이 악화되면서 지금 낮은 주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먼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호재가 지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호재가 있다면 일단은 모회사죠. 호남석유화학과 지금 합병이 검토되고 있고 합병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상승 탄력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 그 자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밀려서 내려오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또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샀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여기 요 자리였는데요. 요 자리에서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 구간에서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36%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업황을 보시면 일단 화학주가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IT나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에 한정되었던 거기 쏠림 현상 같은 경우가 지금 화학주나 철강주 쪽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학주 업황 자체는 어느 정도는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 중에서도 평균 이하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보시더라도 지금 기관보다는 지금 외국인이 가끔씩 들어오는 반면에 기관에서 물량 자체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루어졌던 이렇게 긴 윗골이 걸린 양봉 또한요. 이게 이 부분 다음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양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이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는 좀 약해 보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화학주, 석유화학주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는 실적이 다시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합성 섬유 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타격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목표가하고 손절가겠죠.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요. 일단 주봉상으로 계산해서 보시는 게 조금 편하실 듯 해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자리는 밑에까지는 좀 하방으로 많이 미끄러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비중 20%를 절반 정도 일단은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이 좀 나타나게 되면 그때 좀 기다리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는 언제 하시냐. 정리는 일단 목표가를 15,000원 정도 잡으시고 그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황 자체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업황입니다. 화학주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다가 15,000원에서 15,500원 부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들고 가시려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무조건적으로 상승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들고 가시다 보면요. 지금 36% 마이너스인데 그게 더욱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유념하시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요. 제가 보다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20에서 밑으로 큰 음봉이 내려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자리입니다. 예,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를 때는 꼭 끊어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게요. 오늘 참여도가 높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N게임부터 시작을 해보죠. 5,380원에 15%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으시다고 009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N게임이 어제 오늘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네. 예. 그 게임주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컴투스라든가 그 관련 그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죠. 여러 가지 게임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M게임도 사실은 최근까지는 6월 초반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다가 최근에 좀 급락을 한 흐름인데 온라인 게임 업체고요. 그 최근에 열혈강호2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그 게임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발맞춰서 흐름은 좋은데 사실 N게임 자체적으로 실적이 아주 우수하지는 못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확인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게임 업종의 어떤 수급에 대한 흐름이 많이 작용해서 최근 시세가 형성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 흐름은 강하게 좀 밑으로 내려왔죠. 21선을 밑으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최근에 흐름에서는 역시 5,000원 정도 수준을 일단 손절가로 제가 책정을 해드리고요. 상승할 때는 지금 보시면 6,000원 선에서 안착을 잘 못했어요. 5,000원 이상으로 좀 시도를 하다가 계속 밀렸는데 역시 목표가는 6,000원 선으로 일단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수급 흐름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게임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반등은 좀 기다려 보시되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낙폭이 좀 있으니까 반등은 기다려 보시되 5,0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그리고 6,000원 선을 목표가로 책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M게임, 방금 봐드린 N게임이 어제 오늘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반면에 이 지금 봐드릴 종목은 어제 오늘에서 주가 반등이 좀 눈에 띄었던 종목입니다. 삼영화학 봐드릴게요. 삼영화학은 4,200원에 20%를 가지고 계세요. 5692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이상노 위원님.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들고 계셔야 됩니다. 들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은 삼영화학 같은 경우에는 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냐 하면 일단은 캐파시터 필름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 확보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지금 점유율 자체가 90%를 넘고요. 그래서 거의 독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계적으로도 점유율 2위의 회사.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 자체가 이 부분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 좋게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고점이었죠. 고점 라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주주가 계속적으로 많은 물량 자체를 던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계속적으로 처분을 했죠. 처분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대신에 위에 있던 잔여 물량 자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여기에 한번 물량이 크게 걸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위에 대부분 다 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어제 매수 수급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들어왔었는데 요런 양봉 같은 경우에는 좀 뜻있는 양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4,200원짜리까지는 한번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익 실현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종목은 일단은 먼저 다시 본전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단은 업황자, 그래서 4,200원짜리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사시려면 그때 다시 신규 매매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이익 실현보다는 본전 찾기를 먼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KP케미칼부터 시작을 해봤는데 대안주도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이상록 위원님,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잠시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전화 연결을 두 번째로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에이블 CNC요. 에이블 CNC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처음에 35,000원에 매수 좀 했다가 39,000원에 매수를 좀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쭉 시방 들고 가는데 수입이 많이 났었는데 좀 빠졌었어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 됩니다. 30% 정도요? 네. 그러니까 35,000원, 39,000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평균 단가가 39,000원이 됐습니다. 평균 단가가 39,000원이세요? 예, 예. 예, 39,000원. 오늘 종가 알고 계세요? 오늘 종가는 못 봤습니다. 이제 볼랍니다. TV로. 예, 이미 주가가 뭐 많이 올라서 이제는 네. 그래 아무리 많이 빠져도 수익권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57,000원이 오늘의 종가입니다. 예, 예. 예, 일단 많은 분들께서 최근과 같은 장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를 드리고요. 네. 예, 이제 언제 팔아야 되나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시청자님? 예, 예, 예. 예, 그건 괜찮으시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팔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어깨쯤에서 팔면 좋겠는데 ABCS는 과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바로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이 종목은 이유열 팀장님께서 봐주십니다. 들어보세요. 예. 예. 네, 아주 투자를 잘하셨습니다. 아주 뭐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를 저점에서 잘 사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요. 이제 매도 타임을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에이블 CNC는 굉장히 뭐 수익에 대해서는 계속 뭐 뉴스화 됐습니다만, 뭐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됐고, 최근에 신제품들을 판매가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요. 특히나 또 7월이나 또 이렇게 해서 세일이 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미샤의 온라인 그 채널 성장률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지금 시세 탄력이 좋은 그런 상황인데, 다만 5월 들어서 5월서부터 해서의 고점은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는 하시되 6만 원 선에 일단은 안착을 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흐름에서는 6만 원 선이 좀 최고점이 되는 그런 가격인데, 6만 원 선에 안착이 된다면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 있는 투자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봤을 때도 실적이 좋은 건 사실인데 충분히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역시 주가 대응하실 때는 오른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수익률이 한 2배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6만 원 선 안착이 안 된다면 차익 실현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직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에이블 CNC 부럽습니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이번에 KP케미칼 문의하셨던 분이 감사한데 대안주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문자를 주셨는데, 요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105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좀 짧게 볼까요? 네. 예. 지금 뭐 보다가요, KP케미칼하고 가격대부터 일단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몇 짧은 분 시간 사이에 동안, 예. 내리를 딱 스쳐가는 종목을 한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네오위즈 인터넷에 한번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게임 주죠. 그래서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가 탄력이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런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분기에 투자를 많이를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서 다소 실적 자체는 부진하게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갤럭시 S3에 올림픽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기본 탑재가
된다고 뉴스가 나왔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음원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인상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네오위즈 인터넷이 상당히 주가 자체가 우상향할 패턴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격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대는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가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손절은 대신 짧게 잡겠습니다. 손절은 짧게 잡고 난 다음에 밑에 선 보이시죠? 여기 14,800원 부근에서는 그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손절을 꼭 지켜주시자. 그러면 다시 또 다른 흐름, 하향 흐름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요 14,800원짜리는 꼭 지켜서 손절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매수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군요. 3387님께서 유진테크를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할 시점을 봐주십시오. 내일 사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유진테크는 뭐 최근에 설비 투자 수혜주로 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유진테크는 관심도 많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그 일반 자산운용사에서도 많이 물량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26,000원까지 갔었죠. 굉장히 많이 오른 이후에 지금 좀 많이 무상증자도 실시가 되고 하면서 물량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워낙 실적이 좋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마무리 좀 되고 있는 국면이라면 단기 반등은 가능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대응하실 때 어떤 가격대를 잘 설정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시점 자체는 현재 시점 정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최근에 저점이 한 18,000원 선인데 18,000원 선을 안 깨는 것이 좋다 해서 마지노선으로 18,000원을 잡으시고 단기 대응 정도는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지금 진입하셔도 가능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2만원 선 이상에서 조금 물량이 있어요. 지금 하락을 하면서 좀 매물이 약간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2만원 선에서 안착이 안 된다면 역시 짧게 보시는 매매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또 받아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예, TV 전화기를, TV 소리를 껐습니다, 이제. 예, 잘 하셨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C요. SKC요. 예. 예, 시청자님 얼마에 몇 % 가지고 계세요? SKC를 제가 5월 22일 날, 한번 1차 사가지고, 예, 41,700원에 샀다가, 예, 어제 좀, 크립토가 좋아가지고 어제 또 한번 추가 비중을 늘렸어요. 예. 어제 추가 비중을 늘렸는데 어제 그냥 5장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 그래가지고 단가 얼마나 평균 되세요? 평균 단가가 예, 42,800원이 됐거든요. 42,800원이요. 예, 그래 비중 70%예요. 비중이 70%요. 예, 예. 예, SKC에 거의 뭐 올인을 하셨군요. 예, 그래 제가 이제 그 차트 주봉 차트를 보고 예, 차트가 굉장히 좀 잘 가고 해서 했는데 어제 오후에 보니까 기간이 다 돌아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팔라고 했는데 또 외국인이 좀 사길래 예. 다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일이나 봐서 그냥 올라가면 팔아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짧게 수익 보고 나오시기 위해서 이 종목 매수하셨습니까? 예, 예. 예, 수익은 얼마나 보고 나와야지 이런 기준이 있으셨나요? 수익 한 10% 정도 보고 나오려고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도 아직 매수한 가격대보다 지금 이제 손실 구간은 아니시고요. 예, 예. 지금 예. 자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어제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예. 어제 차트가 약간 깨졌어요. 그러게 어제 음봉이 좀 길게 나왔네요. 예, 예, 예. 예, SKC 그럼 바로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어떤 예.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 어제 이제 제가 딱 차트 보고 그걸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면서 예,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어제 이제 이게 차트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가름막기에 딱 서 있는데 어제 마지막에 그냥 기관들이 돌아서면서 그냥 양봉을 만들어 놨었어요. 예. 근데 오늘 또 다시 들으려고 했는데 다시 기관들이 오늘 사지 않고 다시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고민이 돼요. 예, 우리 그래서 좀 시청자님 궁금해요, 공목 그게. 반 전문가신 것 같아요. 예,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여쭤볼 건데요.
예. 이상로 전문위원은 SKC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좀 단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뭐 거의 상담을 받으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어느 예. 정도는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숨은 고수라고 지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참 잘하신다. 그리고 첫 번째 매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지점 자체가 맥점이었는데 상당히 잘 파고들어서 41,000원대 부근에서 사신 거 상당히 잘하셨고요.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총평을 한다면 일단 뭐 지금 기술적 분석적인 부분 자체는 벌써 잘 되어 있으시고요. 그만큼 많이 배우셨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마인드 자체가 조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비중 자체를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근데 한 종목에 80%를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존재하죠.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는 결국에는 계좌에 남는 돈은 적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황을 한번 보시면 일단 SKC 같은 경우에는 태양전지 필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화학 쪽에 일을 하고 있죠. 그 두 부분에서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필름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회복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자체가 낮아졌죠. 거기에 대해서 필름 자체는 마진이 조금 더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수익성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화학주의 흐름은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화학주는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자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리는 어제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제 일단 한번 눌렀죠. 누르고 난 다음에 오늘도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이익 실현 물량이 빠져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선이 걸쳐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42,000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42,000원이 깨지고 난 다음에 41,500원까지 그래서 제가 자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41,5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그렇게 지금은 전략 자체는 필요치 않는 자리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봉을 본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투자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자세히 해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하다는 문자도 단문으로 들어오는군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볼게요. 이번에 볼 종목은 S넷입니다. 3,482원에 20%를 사셨어요. 그런데 왜 제가 사면 종목이 떨어질까요? 이렇게 또 문의를 하셨고요. 손절가, 목표가, 또 앞으로의 전망, 기업 내용도 좀 알려주십시오. 휴대전화 뒷번호 보니까요. 애청자시네요. 네, 그 S넷을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전에 매수를 하셨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S넷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을 하는 업체예요. 네트워크 솔루션이라는 거를 하는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SNS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가 등락을 좀 거듭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페이스북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테마에 의해서 좀 상승이 좀 일어났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는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2,500원 선에서 저점을 좀 형성하고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상승하다 약간 좀 밀려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는 좀 그렇게 꺾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순히 어떤 실적에 기대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약간 테마랑 수급에서 좀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오히려 좀 저점에서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좀 상승하셨을 때 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4,000원 선의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3,500원 선 이상으로 안착이 안 된다면
여기서는 좀 자르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S넷 같은 경우도 약간은 테마나 수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오히려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냥 무난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이긴 한데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대단히 그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수익은 좀 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대단히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무난하게 이렇게 꾸준히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고, 오히려 저점에서 좀 매수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볼게요. 플렉스컴이 들어와 있는데요. 플렉스컴은 매수가가 8,000원이시고 비중이 20%십니다. 지금 오늘 종가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고요. 울산에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향후의 전망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일단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예, 잘 잡으신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맥점에서 상당히 플리를 잘하셨다. 그래서 투자를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자, 앞으로의 업황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FP10이 없앤 거는 아시고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인터플렉스라든지 플렉스컴, 그리고 BH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FP12가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한번 보실 때 얼마 전에 애플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iOS 6을 발표를 했죠. 대신에 얘들이 아이폰 5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제품 자체가 지금은 조금 미뤄졌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올해 2분기, 3분기에 새로 강자는 누가 될 것이냐 봤을 때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갤럭시 S3에 대한 보급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FP12가 들어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해서 앞으로도 상승 탄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하셨습니다. 대신에 글로벌 경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경기 자체가 만약에 꺾여서 만약에 종목들 자체도 대부분 다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면 대신에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손절가는 어디로 잡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7,300원 부근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7,300원에서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요. 7,300원 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자. 대신 7,300 밑으로는 가차없이 손절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네 번째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지금 TV로 같이 시청하고 계시죠? 예. TV 볼륨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예. 예, 전화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원익 가입했어요. 원익 IPS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7,000원에 한 20% 되는데요. 7,000원에 20%요? 예, 오늘 예. 6,900원에 종가가 나왔던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언제 사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일주일쯤 되셨고요. 주가가 예. 계속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저기에서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찌는가. 예. 예, 그래가지고요. 앞으로의 전망이요? 예. 원익 IPS는 어떻게 고르셨어요? 저기에서 좀 추천해가지고, 예. 골랐어요. 그러셨어요? TV에서. 예. 예. 지금 자리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단기로 봐드릴까요? 중장기로 봐드릴까요? 단기로 좀 봐주고요. 중장기로 좀 봐주고요. 함께 좀 봐드릴게요, 그럼. 네, 들어보십시오. 예. 네, 원익 IPS는 앞서 말씀드린 유진테크와 더불어서 굉장히 설비 투자 수혜주로 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좋다 보니까 최근에 원익 IPS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좀 단행한 부분이 좀 리스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충남 아산에 300억 이상 자금을 투입해서 OLED 장비 공장을 지금 완공하겠다는 방침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역시 KPX 좀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부담이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라든가 또 주주들, 회사 임원들도 보유주식을 좀 파는 바람에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자분이 지금 저점에서 사셨어요. 7,000원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이런 물량 부담들이 계속 있습니다. 공매도 물량이라든가 매물 부담 그리고 신규 투자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강하게 못 이뤄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좀 약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실적 전망은 괜찮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도 실적은 지금 강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던 6,600원 선을 깨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점을 계속 깨게 된다면 계속 물량 부담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 가격은 6,6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종목은 아무래도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7,000원 이상의 안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850 하나님께서 원익 IPS 문의하셨는데 지금 원익 IPS 전화 상담으로 저희가 지금 봐드렸거든요. 함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가 전화를 요청하신 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좀 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효성을 보죠. 효성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셨는데요. 효성을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은 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효성을 꼭 사셔야 되는 이유가 3가지 이상이 아니면 사지 말자.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왜 사시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은요. 뭐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그만큼 효성을 떠올렸을 때 그냥 가장 쉽게 시청자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냥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효성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떠올렸을 때는 휴대폰이나 전기전자를 느낌이 오죠. 그리고 현대차를 떠올리면 자동차가 생각이 나고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출처가 그만큼 긍정적으로 본다면 매출처가 그만큼 다변화가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나쁜 점으로 본다면 모든 사업이 잘 돼야지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표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은 기업이지만 그만큼 주가 탄력적인 움직임에서는 그만큼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좀 천천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면 좋습니다. 제가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업황 같은 경우에는요. 화학 쪽에서 일단 매출 자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업황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중공업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익적인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장을 놀라게 할 만큼 어닝적인 모습은 안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등락이 좀 나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성 같은 경우에 일단은 20일선을 지금 올라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하는 거는 20일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52,000원에서 53,0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20일선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패턴으로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손절은 52,000원 정도가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77님께서 KIC 문의를 하셨는데요. 남편분께서 다니는 회사라고 꼭 좀 봐달라고 하시네요. 저희 방송은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1231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유증 관련한 거 또 이번에 실적이 어떨지 수주도 많다는데 상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어요. 네, KIC는 지금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플랜트 관련 그런 회사고요. 지금 보면은 수주들이 뭐 굉장히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뉴스화 좀 됐었습니다. 수주가 좀 계속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유상증자도 또 실시가 좀 되는 바람에 물량 부담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수주 부분에는 좀 기대가 되는데 사실은 KRC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KRC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수주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지만 지금 부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증자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역시 물량 부담은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주 부분이 부각이 돼서 반등을 할 수는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반등이 나온다면 역시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저는 아무래도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부채가 좀 많은 기업들에 투자하실 때는 좀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주 부분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역시 차익 실현 관점, 내지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31원이시기 때문에 손실이신데요. 지금 그 주가 흐름 자체도 보면 1300원 정도에서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고 1300원 이상 돌파가 안 된다면 역시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문자 봅니다. 이지바이오 3,400원에 20% 대응 방법 알려주십시오. 330 하나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한번 일단은 기업적 분석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기업 분석적으로 한번 기본적 분석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매출을 보시면 매출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고 보면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주가의 등락폭 자체가 안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은 되면 어느 정도는 주가가 탄력적인 움직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 보인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강한 양봉이 올라왔습니다. 양봉이 올라오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자체가요, 3,400원이죠. 3,400원 부분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3,400원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들이 대부분 다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마다 걸릴 때마다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 나가시자. 그래서 이평선에 걸릴 때마다 10%씩 줄여 나가시자. 그래서 2,800원 선에서 한번 10%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요. 다음에 3,2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도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400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부산 북구에서 삼양식품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21,2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아직 손실 본 건 아니시고요. 15%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관이 한 달 동안 매수하는 거 보고 따라서 샀다는 의견을 좀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사실 삼양식품은 이제 뭐 음식료주인데요. 지금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이거를 월봉으로 좀 보시면 작년에 인기를 끌면서 5만 원 이상도 한번 갔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가사키 짬뽕 하얀 국물 라면 이게 붐이 좀 일면서 관련 기업들이 크게 좀 올랐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런 테마나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이제 빠지고 또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는 거의 본전 수준까지 다 왔죠. 21,000원이면 올라가기 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 많이 빠져 있고요. 대신에 실적은 올해 실적은 괜찮은 편이에요. 올해 실적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2분기 실적도 상승이 예상되는데 그런 면으로 본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봐서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주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신에 그 음식료주나 이런 삼양식품이나 이런 주식들은 사실 큰 테마, 그러니까 과거에 하얀 국물 라면에 그런 인기에 버금가는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주가가 더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시간 투자가 좀 되셔야 돼요. 지금 주가는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내려올 때도 굉장히 그 시간을 끌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다만 지금의 가격은 일단 보유하기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도 일단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공정하게 먼저 들어온 종목 위주로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께 인사드려야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또 아이밸리 네트워크스 이유열 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은 투자 플러스가 부동산 특집으로 찾아오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매주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실전을 위한 토지 투자 기술 마지막 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